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지급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간편 결제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까요? EU의 경우 EU 내의 모든 지급 거래에 같은 수준의 규칙을 적용하고 혁신적인 지급 결제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PSD2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PSD2는 기존 PSD의 규제 대상에 지급 지시 서비스와 계좌 정보 서비스를 포함하고 이들이 은행 등 기존 업자로부터 차별 없이 이용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픈 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는데요. 지급지시 서비스와 종합지급 결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포괄하고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점에서 EU의 PSD2와 방향성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과 PSD2는 오픈뱅킹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PSD2가 허용하는 정보 범위는 결제 계좌 정보와 신용카드 거래 정보 등 지급 결제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반면 우리나라 오픈뱅킹의 접근 허용 정보 범위는 정기 예금 및 적금, 대출 계좌 정보, 금융 투자 정보 등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까지 포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지급결제 서비스 업자에게 개인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에까지 접근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PSD2와 다르게 사고 발생 시 시장 참여자 간 책임 소재, 배상 방법 등이 불분명하고 이용자의 책임 한도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PSD2 수준으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SD2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이 도입할 예정인 종합지급결제업은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행법에는 금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의나 규제 방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규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모두 자문업으로 포괄하여 자본시장업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생겨나려면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가 그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